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는 어, 신도리코의 3D웍스 데스크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또 다른 슬라이스 프로그램인 큐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라는 얼티메이커라고 하는 3D 프린터 전용 슬라이스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 조립형 프린터들에서 또는 조립형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많은 프린터들이 큐라에서도 작업을 슬라이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큐라가 설치되어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없는 경우에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시키시고요. 자, 크롬 브라우저에서 뭘 해야 되죠? 구글에서 큐라라고 치면 돼요. C-U-R-A. 예, 네이버나 뭐 다음에서 검색하셔도 되지만, 초록창이나 뭐 파란창이라고 할까요? 자, 검색하셔도 되지만 저는 이제 보통 구글에서 많이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큐라라고 입력을 하시면 네, 검색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력하고 사용하기 쉬운 3D 프린팅 소프트웨어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요. 자, 이 사이트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얼티메이커 큐라라고 해가지고 한글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무료 다운로드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무료 다운로드가 있고요. 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전 버전 찾기가 있습니다. 왜 최신 버전을 쓰면 되는데 왜 이전 버전이 있을까요? 자, 이 큐라는요, 얼티메이커라고 하는 자신의 회사의 어떤 프린터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프린터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프린터들은 지금 최신 버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 버전이라고 해야 되죠. 예전 버전을 또 지원하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프린터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처음 받으니까 최신 버전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프린터가 큐라의 어느 버전에 최적화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저희는 보통 지금까지 저희가 해보면 한 4.4 버전이 가장 나왔던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보시면 무료 다운로드에서 최신 버전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자, 이전 버전 찾기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쭉 나옵니다. 여기 쭉 나오고 내려가면 4.4에 0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운로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나오죠? 64비트가 있고, 저는 이제 윈도우 64를 쓰고 있기 때문에 64비트를 선택하는데요. 혹시나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운영체제가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모를 때는요, 자, 바탕화면에 보시면 내 PC라고 있습니다. 내 PC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을 클릭하시면 어떻게 되죠? 시스템 종류가 64비트 운영체제이고 x64 기반 프로세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가 컴퓨터가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64비트라고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64비트, 지금 얼티메이커 큐라 이렇게 해가지고 win64EX라고 되어 있죠. 얘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자, 프로그램에 따라서 프린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정말 다른 막 고급 기능 안 쓰고 뭐 초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 시간 3D웍스 데스크탑에서 말씀드렸던 한 11가지 기능만 가지고 쓰겠다라고 하신다면 사실은 뭐 1점대 버전도 1점대 버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14점 얼마 이렇게 15점 얼마 이런 시절 그 기간 시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2점 얼마, 3점 얼마, 4점대까지 버전이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자, 150MB 되죠. 자, 다운을 다 받으셨으면 아마 이제 실행시키시면 될 거예요. 자, 보통 저는 폴더를 열어볼까요? 그 폴더가 어디 있죠? 다운로드 폴더 아직 정리가 안 됐네요. 그러면 정리가 다 되고 나면 아마 여기에 이제 제대로 이제 이름이 보일 겁니다.
자, 얼티메이커 큐라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사실 저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번 다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한번 설치를 할게요. 자, 디바이스를 변경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예라고 해야지 설치가 되겠죠. 자, 지금 저는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already installed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일단 보통 여러분들 예라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바로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바로 될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라가 다 설치되고 나면 아마 이제 이렇게 화면이 나올 겁니다. 자, 지금 4.4 버전입니다. 너무 최신 버전도 뭐 좋긴 합니다만 일단 제 경험상 최근에 4.4를 많이 썼기 때문에 4.4 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설명들이 나올 거예요. 자, 보시면 사실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아마 애드 프린터 해가지고 저 처음에는 프린터가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애드 프린터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즉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프린터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 네트워크 프린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죠? 연결돼 있으면 네트워크 연결돼 있으면 여기 애드 프린터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 저희는 대부분 다 프린터를 연결해서 쓰는 게 아니라 프린터가 따로 있고요. 컴퓨터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만들고 나서 즉 G코드죠. 슬라이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나서 어떻게 컴퓨터에서 불러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은 애드 프린터가 아니고 넌 네트워크 프린터에서 하나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지금 이렇게 제조사들이 쭉 나옵니다. 제조사들이 나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프린터가 어느 회사의 어느 제품이다 라고 아시면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아마 최근에 보면 엔더3인가요? 그 회사 제품을 제가 제조사를 잘 모르는데 그 엔더3라고 하는 프린터를 또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데 있지 않을까요? 자, 제조사를 찾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는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아래쪽에 쭉 가시면 완하오라고 있어요. 완하오. 완하오에 이제 i3 이렇게 듀플리케이터 i3이라고 되어 있는 애가 있어요. 자, 얘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델타라면 아마 델타도 델타 방식이 있다면 델타도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제조사를 아는 게 제일 좋은데 자, 어쨌든 델타가 아마 제가 보통 하는 게 커셀 미니라고 되어 있는 얘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프로를 델타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커셀 미니나 프로 정도 선택하시면 웬만한 물론 이제 아주 세세한 설정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델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라고 보면 이걸 해도 충분히 무방하다고 봅니다. 근데 일단 저희는 지금 델타 방식을 사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찾기 쉽게 내가 제조사를 모르겠다 이러면 지금 보시면 완하오 디플리케이터 i3이라고 있어요. i3이 사실은 그 프로사 i3죠. i3 그 계열입니다. 그래서 그냥 디플리케이터 i3하고 애드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물론 완하오 제품이 아니더라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기억하셔야 될 건 그냥 기종이 i3이라고 하는 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내가 좀 더 사용하는 3D 프린터의 어떤 출력 베드죠. 조형판이 더 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수정을 할까요?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왼쪽 위에 보시면 이제 제품 모델이죠. 모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이름을 다시 클릭하시면 지금 완하오 디플리케이터 i3 돼 있고 매니지 그죠? 매니저 프린터스라고 해가지고 얘를 클릭하시면 지금 저는 이제 얼티메이커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i3가 있죠. i3를 선택하시고요. 머신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머신 세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해상도가 안 맞아서 그런데요. 자, 보시면 X, Y, Z축, 즉 조형판 크기를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히트베드가 있는지, 예. 그 다음에 오리진 센터라고 얘는 이게 뭐냐면 델타 방식은 그 원형 조형판이거든요. 조형 베드가 동그라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가운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델타 방식이라면 뭐 센터라고 오리진 앳 센터라고 해야 되지만 굳이 내가 그게 아니라면 예, 체크를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히트베드 사용하고 그 다음에 G코드는 예, 어떤 방식 마릴린 쓰죠. 예, 이렇게 해서 내가 나는 지금 한 가로 세로 높이가 다 200이야 라고 하면 200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뭘 바꿔줘야 되냐면 혹시나 한 번 더 확인할 게 뭐냐면 익스트루더입니다. 즉 노즐이죠. 자, 이 노즐에 예, 노즐 사이즈가 0.3인지 그 다음에 매트리얼 즉 필라멘트의 직경이 1.75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노즐이 0.4인 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재료의 직경이 1.75. 예, 만약에 재료가 1.75가 아니라 얼티메이크 같은 경우 2.85인가요?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재료는 1.75가 들어가든 2.85가 들어가든 똑같잖아. 다르지만 나오는 게 0.4죠. 그러면 들어가는 게 뭐가 됐든 나오는 게 0.4면 그냥 안 바꿔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출력을 해 보면 압출이죠. 그러니까 재료를 밀어넣는 그 속도 자체가 틀립니다. 나오는 양이 많이 들어가고 조금 나오잖아요. 2.8 같으면 1.75에 비해서 그죠? 많이 들어가고 예, 조금 나오죠. 근데 뭐야? 1.75 같은 경우에는 예, 2.85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밀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 이 라프트를 그릴 때부터 구멍이 송송송 생기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좀 지가 갉아먹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구멍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출력물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면 옆에 구멍이 송송. 예전에 살조라고 보통 표현했었는데 이제 재료 공급에 문제가 있을 때 보통 탈조라고 표현했었는데 재료 공급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탈조처럼 저 표면이 이렇게 매끄럽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구멍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익스트루더 즉 재료가 어떻게 몇 밀인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하셨으면 예, 클로즈 하시고요. 자, 재료까지 다 했으니까요. 자, 다시 한번 자, 익스트루더에서 자, 익스트루더 1이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익스트루더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노즐 사이즈 0.4 그 다음에 재료 매트리얼 다이아메터 해가지고 직경은 1.75 그 다음에 프린터는 예, 보통 200 정도 하면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으면 클로즈 하시고 예,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프린터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프린터 설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오른쪽 상단 왼쪽 상단에 있는 예, 제품명 있죠. 모델명을 클릭하시면 다른 프린터를 추가하고 싶다면 애드 프린터를 하시면 되고요. 아니고 내가 지금 이거에다가 기 하드웨어적인 설정만 하겠어 하면은 여기 매니저 프린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럼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되죠. 어떻게 할까요? 예, 혹시 신기버스 기억하시죠? 신기버스는 뭐죠? 예, 메이커봇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요. 자, 메이커봇이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데 STL 파일이죠. 3D 프린팅이 가능한 데이터를 공유하기도 하고요. 또 뭐가 있죠? 레이저 커팅 데이터, 즉 DXF나 SVG 파일도 공유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고급 사용자에 따라서는 일반 FFF 방식 3D 프린터 출력 데이터뿐만 아니라 어떤 매핑이나 어떤 색깔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 즉 OBJ 같은 데이터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메이커봇이라고 하는 리플리케이터죠. 리플리케이터를 파는 애들도 사이트가 있는데 그러면 큐라 얘네들은 없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크롬 브라우저를 한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해서 보통 우리가 주소창에 신기버스라고 쓰죠. 자, 신기버스라고 신기버스.com이죠. .com이라고 쓰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사이트가 들어가 버렸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접근했던 사이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를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이트냐면, 자, 탭에서 창을 하나 더 여시고요. 자, 주소를 뭐라고 치냐면 유매진입니다. www.u죠. you 예, 매진 magine.com magine.com입니다. 자, 유매진.com이 예, 얼티메이커라고 하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자, 비슷비슷해요. 사실은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싱기버스가 됐든 유매진이 됐든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 대체 왜 이렇게 두 개가 있을까요? 뭐 자기 회사죠. 자기 회사 모델링 올리는데 제가 봤을 때 큰 차이점은 딱 두 개예요. 사용자들은 여기 싱기버스가 됐든 유매진이 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제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만의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싱기버스에 있는 데이터 중에 메이커봇이라고 하는 회사의 사람들이 올리는 데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예, 유매진 없더라고요. 그리고 유매진도 예, 얼티메이커죠. 얼티메이커 회사에서 올리는 데이터는 예, 싱기버스에 없어요. 서로 조금 견제하는 그런 느낌. 어쨌든 자, 그래서 유매진이라는 사이트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예,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실제로 뭐 슈퍼바이크나 아니면 슈퍼카라고 검색해 보면 굉장히 조립 부품이 많이 나오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는 예, 얼티메이커만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유매진이라는 사이트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신기버스에 가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출력했던 가장 기본이 되는 디어링을 한번 다시 디어링을 자, 검색해봅시다. 디어링. 자, 똑같은 내용이죠. 자, 디어링을 하시면 이렇게 첫 번째에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자, 디어링에서 자, 얘를 클릭하시고요. 들어가면 어떻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예, 처음에 예, 결과물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다운로드 올 파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예, 저는 띵 파일즈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 요약이 있습니다. 요약이 어떻게 만들었고 어디에 데이터가 있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또 친절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반지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 손가락마다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예, 자기가 만들어 놓은 파일의 이름에 뭐 뒤에 숫자가 지름이 얼마야 라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자, 저희가 띵 파일즈에 들어가서 그냥 기본이 되는 예, 8.stl 가운데쯤에 있죠. 자, 8.stl 위에 여기 8.stl입니다. 8.stl을 예,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고 예, 큐라에서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라에서도요. 자, 보시면 화면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이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왔다 갔다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회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3D 모델이기 때문에 앞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옆에서 위에서 뒤에서 즉 사방에서 다 보아야 되기 때문에 회전이 가능하고요. 자, 마우스의 가운데 휠을 어떻죠? 밀고 당기면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확대 축소가 가능하니까 어떻죠? 예, 볼 수 있죠. 근데 단 차이가 있어요. 신도의 3D웍스 데스크탑에서는 내가 어떤 확대하고 싶은 모델이 있으면 얘를 딱 클릭하면은 걔가 휠이죠. 마우스 스크롤의 휠을 딱 클릭하고 누르면은 괜찮았어요. 자, 그런데 자, 이번에는 바뀌었습니다. 얘는 휠을 누르고 움직이면 딱 하고 누르는 게 아니라 마우스의 스크롤을 밀고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예, 화면을 조금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왼쪽 위에 예, 서류 모양 있죠? 얘를 클릭하시고 어디죠? 다운로드에 파일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 들어왔어요. 자, 한번 마우스 화면을 회전시키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잠시 모델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모델을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자, 근데 보통은 예, 이쪽에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떤 설정이 보여야 돼요. 근데 설정이 안 보입니다. 대신에 화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뭐 fine 해가지고 0.1mm 그 다음에 모르겠지만 뭔지 20%뭐 off, on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자, 이걸 한번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표현된 오른쪽 끝이 보면 이렇게 연필처럼 돼 있어요. 얘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예, 이렇게 하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던 뭐 간편 모드 또는 뭐 기본 세팅 뭐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여기는 좀 편하게 돼 있어요. 자, 0.1, 0.15, 0.2. 예. 반지 같은 경우에 제가 기본은 0.15 한댔죠. 그리고 채우기 값. 자, 3D웍스 데스크탑에서는 뭐 그냥 자기들이 설정해 놓은 기본 온도, 기본 설정이죠. 기본 설정에서만 그냥 클릭하는 걸로 끝이 났는데, 예, 여기에서는 예, 레이어 높이죠. 레이어 높이와 채우기 값, 그리고 서포터를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다음에 바닥 고정을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우기 값을 예, 한 20%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 어떡하죠? 화면 오른쪽에 뭔가 오른쪽 세로줄에 뭔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 예, 슬라이스라고 나와요. 그래서 슬라이스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슬라이스를 딱 클릭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 이쪽에 화면 위쪽이죠. 프리뷰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슬라이스가 끝나고 나면 예, 여기 화면 아래쪽에 뭐 13분 걸리고 3g 정도 들어가고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 그 옆에 프리뷰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얘를 딱 클릭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조금 화면 올려볼까요? 옮겨볼까요? 자, 이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예,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건 화면, 자, 잠시 줄게요. 자, 화면 오른쪽 세로줄에 보면 슬라이스가 이렇게 돼 라고 알려주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자,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볼까요? 자, 지금 바닥에 모델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렇게 노란 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쭉 모양이 올라오죠. 자, 그러면 이 판이 바닥 고정 방식 중에서 어떤 걸까요? 물론 고급 설정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예, 브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브림은요, 레이어 높이랑 똑같이 한 층만 모델에서부터 모델 바디죠, 몸체에서부터 예, 설정한 값만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바닥에 고정해서 출력물이 출력하는 동안에 3D 모델링 데이터가 출력하는 동안에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좋은 게 있어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제가 자, 화면을 조금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플레이 버튼 있어요. 플레이 버튼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보이시나요? 뭔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어요. 자, 제가 밑에 슬라이드 바를 조금 빨리 움직일까요? 자, 쭉 갔는데 더 안 가요. 이게 뭐냐면 내가 첫 번째 레이어에 대해서 노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제가 한 가운데쯤으로 가볼까요? 여기 오른쪽에 슬라이드 바를 쭉 올려가지고 예, 한 10번째, 예, 10번째까지 가서 다시 어떻게 할까요? 플레이를 눌러볼까요? 그러면 예, 1번부터 9번까지는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죠? 예, 10번 레이어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노즐이 작동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자, 천천히 움직이죠. 속도지죠. 자, 어쨌든 그 속도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예,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 빨리 움직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다음 층 했고요. 마지막 층까지 쭉 가보면 예, 좀 귀찮죠? 자, 이렇게 빼가지고 또 그려야 되니까요. 자, 어쨌든 3D웍스 데스크탑보다는 이제 레이어를 이렇게 선택하기도 조금 더 쉽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즐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고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만들었으니까 어떡할까요? 예, 저장하면 되겠죠. 저장하는데 자, save to 파일입니다. 왜 save to 파일일까요? 어떤 분은 아마 지금 USB가 꽂혀 있으면 save to removable 뭐 이렇게 디스크인가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USB 메모리나 SD 카드가 꼽혀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냥 내 컴퓨터에 저장하기 때문에 save to 파일로 나오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save to 뭐 removable disk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시간이니까 자, 요걸 한번 바꿔볼게요. 다시 화면 상단에 있는 프리페어죠. 프리페어. 자, 모델 뷰죠. 사실은 3D 모델 뷰입니다. 3D 모델 뷰 상태로 올라가서 자, 반지를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자, 반지를 확대, 축소, 이동하는 것들은 다 어디에 있냐면 화면 왼쪽 세로 줄에 있는데요. 자, 보시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활성화가 안 되어 있을까요? 예, 제가 모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일 때는 뭐 당연히 선택되면 좋겠지만 여러 개를 출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제가 클릭을 하게 되면 예, XYZ를 가르쳐주는 방향을 알려주는 화살표도 나오지만 또 옆에 보시면 네, 무브 이동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 자, 스케일은 예, 지금 보시면 XYZ가 미리 단위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죠? 예, 퍼센트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단위는 XYZ, 지금 X가 빨간색, Y가 초록색, 파란색은 Z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내가 지금 4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 8로 2배로 바꿔볼까요? 예, 예, 지금 똑같이 바꿨습니다. 나는 Z축만 바꿨는데 나머지 X, Y도 같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예, 유니폼 스케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니폼 스케일이기 때문에 어떻죠? 예, 같이 바뀝니다.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리겠습니다. 아까 4였으니까요. 값을 예, 4로 한번 입력하시고 엔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엔터 하셔서 예,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원래대로 돌아왔고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아니 이 반지 뽑아 보니까 좀 높이를 절반으로 줄여서 시간을 난 줄이고 싶어 할 때는 예, 스케일에서 자, Z축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높이만 바꿀 거니까요. 유니폼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는 비율 고정을 체크를 이제 해제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값을 2로 해서 2로 바꾸고 엔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자, 보시는 것처럼 x, y의 값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 z만 어떻게 됐죠? 예, 50% 줄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확인을 바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릴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z를 4로 하고 예, 3mm죠. 엔터 하시면 이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자, 기억하셔야 될 건 유니폼 스케일은 해제했으면 예, 다시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 근데 이번에는 좀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꿔보냐면 자, 예, 로테이트 회전을 시킵니다. 자, 보면 뭐 리셋 할 수도 있고 뭐 레이 퍼스트죠. 플랫이죠. 자, 바닥에 예, 눕히는 경우 있죠. 자, 한번 어떤 거냐면 자, 내가 임의로 자, 이렇게 조금 약간 비스듬하게 옆에서 봤을 때 약간 공간을 뜨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상황에서 자, 레이 플랫 하면은 자, 얘를 붙여줍니다. 바닥에. 자, 물론 처음에 원래 했던 대로 하면 되는데 만약에 모델링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모델러들이 있어요. 이제 모델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X, Y, Z 평면을 뭐 3D로 그리겠죠. 근데 딱 어느 면을 기준으로 잡아서 딱 바닥에 닿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약간 비스듬하게. 그러니까 모델에서부터 바닥면에서부터 약간 비스듬하게 예, 그렇게 모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 점 지난번에 했던 뭐 문 램프처럼 한 점만 닿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사실 출력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떨어져 있다면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레이 플랫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리셋으로 돌아가도 되겠죠. 지금 리셋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다른 프로그램들은 지금 보시면은 자, 로테이트 회전을 시킬 때 X축, Y축, Z축 해가지고 값을 입력하거나 뭐 버튼을 클릭했는데 큐라에서는 자, 색깔을 보시면 돼요. 자, X축으로 뭐 내가 보시면은 한 5도 단위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Y축에서 예, 이렇게 또 Z는 뭐 회전이니까 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표시자가 나와 인디케이터가 나와요. 이렇게 표시자를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옆에서 봤을 때는 약간 기울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세웠습니다. 자, 눈 조금 시력 좋으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좀 차이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예, 약간 아래쪽에서 볼까요? 아래쪽에서 보시면 빨간색이 면이 생깁니다. 회색이면 어떻죠? 자, 보여드릴까요? 자, 다시. 자, 얘를 선택하고요. 자, 이 모델 뷰에서 자, 회색으로 알록달록하죠? 알록달록한 뭐죠? 출력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출력할 수 있는 조형판을 벗어났거나 사이즈가 벗어났을 땐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다시 가운데로 가지고 올까요? 자, 그럼 노란색이 돼요. 그럼 두 가지죠. 출력이 가능하면 노란색이죠. 출력판 안에 들어가는 거죠. 출력이 된다는 게 아니라 출력 사이즈 안에 들어간다라면 노란색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예, 약간 뭐 벗어나거나 약간 조금 이렇게 걸치고 있으면 당연히 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회색에 알록달록하게 바뀝니다. 자, 어제 다시 들어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다시 한번 딱 보시면 아래쪽에 빨간색 선이 색깔이 이렇게 표시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큐라에서는 빨간색 표시된 부분에 서포터가 필요해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서포터가 필요하니까 네가 서포터 설정을 꼭 해야 돼 라고 알려줍니다. 자, 어쨌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설정을 만약에 내가 하고 싶다면 어디죠? 네,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뭐 드래프트 뭐 이렇게 표시된 거 있죠. 여기에서 연필 모양을 한번 딱 클릭해 주시면 예,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서포터 들어가 있고 바닥 고정도 다 체크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채우기 값도 20%, 레이어 높이도 0.2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확인하시고 예, 슬라이스 해볼게요. 자, 구분 안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뭐 해야 되죠? 자, 여기 화면 상단에 있는 프리뷰나 아니면 예, 옆에 세이브 투 파일 있죠. 세이브 투 뭐 리무블 디스크 돼 있는 옆에 프리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볼까요? 자, 앞에서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예, 출력물을 이렇게 위아래로 자, 모양이 이렇게 생깁니다 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예,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데, 자, 지금까지 저희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프리페어를 눌러서 3D 모델 뷰로 하겠습니다. 자, 3D 이 사슴 반지죠. 디어링을 출력하는데 지금은 제가 반지를 세워놨죠. 로테이트 기능을 이용해 세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뽑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눕혀서 뽑는 게 좋을까요? 지금 세워놨으니까 세워서 뽑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모델에 따라 틀립니다만 지금 보시는 이 플랫한 모양 같은 경우에, 평평한 모양 같은 경우에 차라리 눕혀서 뽑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자, 문제를 하나 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직접 데이터를 모델을 눕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높이는 0.2, 그 다음에 인필 즉 채우기 값이죠. 채우기 값은 100%로 바꿔 주십시오. 바꿔서 한번 설정을 해서 예, 슬라이스까지 해서 G코드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제가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잘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회전시키고 싶은 모델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화면 왼쪽 세로 줄에 보면 예, 세 번째 이제 로테이트 자, 나오죠. 로테이트를 선택하시고 예, 옆을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화면 돌려보시는 게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눕히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바닥에 붙죠. 자, 이렇게 바닥에 일단 붙여 놓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레이어 높이는 0.2, 그 다음에 채우기는 반지니까 20%가 아니라 100%니까 예, 여기 100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포터랑 예, 바닥 고정도 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어떻죠? 하면 오른쪽 아래 슬라이스라고 나옵니다. 슬라이스 클릭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자, 변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죠? 프리뷰. 예, 프리뷰를 클릭하시면 예, 이렇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습관처럼 하셔야 될 게 이 슬라이드 바죠. 슬라이드 바를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움직이면서 항상
형상이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화면에 우리 뭐죠? 프로파일즈 해가지고 뭐 디폴트, 인필, 서포트, 뭐 바닥 보정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모드가 바로 간편 모드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아마 이제 화면을 바꿔볼까요? 자, 여기 커스텀을 딱 클릭하면 리코멘드라고 나와요. 예. 간편 모드 또는 리코멘드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리코멘드 모드로 대부분 할 수 있습니다. 이 큐라가 좋은 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또 좋아하는 점이 뭐냐면 일단 커스텀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난 3D웍스 데스크탑에서 말씀드렸던 한 11가지 설정들을 다 해놓는 거예요.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리코멘드 모드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레이어 높이, 채우기 값, 예, 속도는 뭐 커스텀에 들어가서 바꿔야 되지만 요 두 개만 바꾸더라도 충분히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설정들을 미리 해놓고 그냥 리커멘드 모드에서 간편 모드에서 바꾸시면 돼요. 그런데 3D웍스 데스크탑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원래 제조사에서 이제 설정해 놓은 그 값대로만 내가 아무리 고급 모드에서 값을 막 바꾸더라도 어떻게 되죠? 간편 모드에서는 예, 자기들이 설정한 대로 되죠. 근데 큐라에서는 어떻죠? 예, 커스텀 모드, 사용자 정의 모드에서 설정을 한 값들을 또 예, 리코멘드 모드, 간편 모드죠. 예, 간편 모드에서도 예,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더 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예, 큐라에 대해서 한번 했는데요. 자, 큐라는 예,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구글에서 큐라라고 합니다. 얼티메이커라고 하는 3D 프린터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 제조사에서 받으실 때도 보면 지금 보시면 제가 다시 예. 자, 여기 화면에서 검색 화면에서 예, 큐라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예, 그리고 들어가시면 어떻죠? 예, 다운로드. 예. 근데 최신 버전을 받으실 때는 그냥 무료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최신 버전이 아닌 경우에 최신 버전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죠? 예, 이전 버전 찾기. 예, 최신 버전은 무료 다운로드. 그다음 이전 버전 찾기 하셔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예, 3D 프린터가 이제 지원하는 큐라 버전이죠. 그 큐라 버전을 찾으셔서 예, 저장하시고 실행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큐라에서는 예, 처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설치가 끝나고 처음으로 실행했을 때는 예, 여기 프리페어에 들어가시면 예, 프리페어 상태에서는 예, 모델 어떤 프린터를 쓰는지 프린터 종류부터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 대부분 프로사 i3을 많이 쓰니까 요즘에는요. 예, 이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제조사에서 프로파일을 따로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선택된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여기 애드 프린터죠. 애드 프린터 눌렀을 때 제조사에서 그 준 프로파일에 있는 데이터도 같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은 따로 쓰질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선택을 해주고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3D 프린터의 종류를 잡아주시고요. 화면 오른쪽에 이제 이렇게 리코멘드, 처음에는 화면이 안 보이죠. X를 눌러서 제가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 위쪽에 지금 제가 마우스가 움직이고 있는 이쪽을 어떻죠? 예, 연필 모양이죠. 클릭하시면 예, 설정을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문제를 드렸던 게 사슴 반지를 세워놓은 게 아니라 눕히고 그 다음에 레이어 높이는 0.2, 그 다음에 인필 즉 채우기 값은 100%로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 됐으면 어떠죠? Save to File 해가지고 예, 내가 USB 디스크가 있다면 USB나 SD 카드죠. SD 카드에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아직 없다면 예, 일단은 예, 뭐 기억하시는 폴더에 저장했다가 메모리에다가 저장해 놓은 다음에 메모리에다 복사하셔 가지고 예,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자, 오늘은 큐라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큐라를 설치하고 리코멘드 모드죠. 그냥 쉽게 말하면 간편 모드로 사슴 반지의 데이터를 만드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